자,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체, 먼저 새로운 용어 나왔으니까 회전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시간에 우리 찬밥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문제 중에 뭐가 있었냐면 다면체가 아닌 것 고르는 거 있었습니다. 거기에 회전체들을 선생님이 싹싹 지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죠? 근데 오늘은 바로 그 지웠었던 회전체에 대해서 볼 거예요. 결국 다면체가 아닌 것 했을 때 회전체를 지웠듯 회전체가 아닌 것 하면 다면체를 지우면 되겠네. 둘은 물기름처럼 싹 떨어져 있는 거구나. 한마디로 다면체이면서 회전체인 것,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공통점은 오직 뭐다? 그렇죠. 둘 다 입체 도형이구나. 여기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체라는 건 뜻이 먼저 뭔가 보면요. 평면 도형이 있습니다. 어떤 평면 도형을 한 직선을 축으로 하여 1회전시켜서 얻어진 입체 도형,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선풍기 날개를 굉장히 빨리 돌리면 그 날개가 원으로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거기 날개들을 보면 날개가 뭐 3개짜리로도 마치 클로버처럼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게 빨리 돌아가면 뭘로 보여요? 원으로 보여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회전체를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또 쉬운 예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그 스트로 있죠. 빨대라고 하죠. 우리가 그 끝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붙여보세요. 그리고 막 돌려보세요. 그러면 뭘로 보이냐면 뱅글뱅글 돌면서 원기둥이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회전체의 예는 이렇게 들 수 있다라는 거 아셨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축이 정해지는구나. 축은 그리고 직선으로 돼 있고 축을 중심으로 1회전시켜서 얻어지는 입체 도형을 이야기하는구나.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회전체에서 축으로 사용한 직선 L, 이제 빈칸 나오죠? 그걸 뭐라고요? 바로 위에 나와 있어요. 그죠? 우리가 회전 붙여준 다음에 축이니까 회전축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요거 중요한데, 회전체가 회전하면서 옆면을 만드는 선분,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모선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하게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 직사각형의 한 변을 갖다가 중심으로, 요 변을 중심으로, 한마디로 이게 스트로예요. 빨대가 있고 이렇게 종이를 붙여놨어요. 풀로 붙이든 어떻게든 붙여서 요걸 갖다 잡고 뱅그르르 돌려보면 이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약간 뿌옇게 보이죠? 우리 눈에. 그러면서 이렇게 생긴 뭐가 나올 거다? 원기둥 모양이 나올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원기둥 모양이 나왔을 때 이 옆면 있죠? 옆면을 만드는, 원래 이 회전시키기 전에 요 다각형에서 돌렸잖아요. 그죠? 옆면을 만드는 선은 지금 누굴까? 바로 요 선이죠. 이 선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바로 모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아, 모선 이렇게도 나오고,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 한번 돌려볼까요? 직각 삼각형에서의 높이, 직각을 포함한 한 변을 우리가 회전축으로 잡고 1회전을 이렇게 뱅글뱅글 돌려본다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요 점이 반대편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긴 그림이 나올 거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 도형이 뭘까? 바로 우리는 원뿔이구나.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고요. 요 선을 우리가 그러면 뭐라고 한다? 옆면을 만드는 선분을 모선이라고 하고, 이걸 뭐라고 한다? 회전축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회전체의 예로 원기둥과 원뿔 두 가지를 들어드렸는데 이 내용 말고 또 뭐가 있는지 한번 회전체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원기둥. 지금 그려드렸듯이 원기둥 뭐를 회전시켰습니까? 직사각형에서의 한 변을 축으로 해서 직사각형의 한 변을 회전축으로 하여 회전시켜 봤습니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원뿔은 뭘 회전시켰죠? 중요한 게 직각삼각형을 회전시킨 건 알아요. 요 말이 꼭 있어야 되죠. 직각을 낀 한 변을 회전축으로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우리가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만약에 직각을 낀 변은 지금 요 변 아니면 이 변이죠. 근데 그게 아닌 다른 변을 축으로 해서 회전시키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원뿔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회전시켜보면 요 선이 반대편으로, 회전축의 반대편으로 이렇게 간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양쪽이 대칭되게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요점이 앞뒤로 뱅글뱅글 도는 거죠. 원 모양으로. 그걸 입체로 표현해보면 우리는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는데 이 모양은 원뿔 두 개가 거꾸로 붙어있는 모양이죠. 이걸 원뿔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에서 원뿔을 만드는 방법은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직각을 포함한 변 있죠. 그죠? 직각을 낀 변. 이걸 축으로 해서 돌리거나 아니면 이걸 축으로 해서 우리가 회전을 시켜야지만 뭐가 나온다? 바로 원뿔이 나온다. 요걸 중심으로 회전시키면 다시 한번 그려보겠지만 조금 더 옆으로 가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생긴 원뿔이 나올 수 있고 만약에 요 삼각형을 갖다가 요 삼각형 기준이었죠. 만약에 요 변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면 이 점이 반대로 이렇게 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회전체가 나온다. 와, 그림 두 개 섞여 있으니까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파란색으로 옆으로 놓여 있는 원뿔 아니면 이렇게 똑바로 있는 원뿔의 형태. 이렇게 반드시 직각을 낀 한 면을 회전축으로 하여 회전시켜야 원뿔이 나오고 아닌 예를 선생님이 들어드렸습니다. 됐죠? 그럼 우리가 다면체에서도 뿔대가 있었어요. 그러면 원뿔대라는 것도 있겠네. 그죠? 회전체에서도 있을 텐데 뿔대. 위로 가면서 조금 좁아지든 넓어지든 하는 형태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볼게요. 원뿔대라는 건 그럼 느낌은 온다. 뿔대라는 건 그 뜀틀처럼 생겼던 거. 맞죠? 느낌은 일단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뿔대, 원뿔이니까 밑면이 원이에요. 그러면서 원래는 어떻게 그려진 거죠? 원래 원뿔이 이렇게 있을 때, 원뿔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원뿔을 밑면과 평행하게 삭둑 잘라냈어요. 그럼 여기 잘린 단면이 이렇게 등장을 할 텐데 잘라냈을 때 이 원뿔 쪽을 드러내보는 거예요. 드러내고 나서 남은 이 아래쪽 부분 이걸 우리는 바로 뭐라고 한다? 원뿔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뿔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요선이 일단 모선이 되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원뿔대도 밑면 둘이 서로 뭐하다? 평행하죠. 평행합니다. 그리고 대신 크기는 같지 않으니까 합동은 아닐 거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수선을 그었을 때, 면에 대해서 수선을 그었을 때 그 선분의 길이가 원뿔대의 높이다. 이 정도까지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원뿔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뭐를 회전시켜야 나오나? 그걸 생각해 본다면 바로 여러분들 사다리꼴 알죠? 사다리꼴인데 그냥 무조건 사다리꼴이 아니라 직각인 변을 포함하는 즉 높이가 주어지는 사다리꼴에서 그 높이를 회전축으로 해서 회전을 시켜보잖아요. 그래야 윗부분은 요점이 거리가 같게 반대로 가서 돌 테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겠죠. 밑에 건 좀 멀리 있네. 이만큼 가서 이렇게 돌 겁니다. 뱅그르르 앞뒤로 돌 테고 요것도 이렇게 돌아가겠죠. 요건 모선을 만드는 거니까 옆면 이렇게 만들면 바로 사다리꼴인데 사다리꼴에서 높이를 그래요. 그걸 회전축으로 해서 회전시켰을 때 우리가 원뿔대가 나올 수 있구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이제 굉장히 원뿔대, 원뿔, 그 다음에 원기둥까지 있는데 회전체 중에서 정말 유명한 거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농구 선수들 있죠. 막 이렇게 공 튀기다 보면 선수들 게임 끝났을 때 이렇게 공 돌려갖고 손에다 딱 올려놓고 뱅글뱅글 돌리는 거 본 적 있죠. 아니면 뭐 물개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공 막 뱅글뱅글 코에 놓고 돌리는 거 본 적 있을 겁니다. 그것도 그럼 뭐예요? 회전체네. 뭐죠? 바로 구. 됐습니까?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구 보겠습니다. 자, 구 같은 경우는 도대체 회전축은 그럼 뭐가 되냐? 한번 생각해 볼 텐데 반원의 지름을 회전축을 한대요. 반원이 있어요. 반원. 원의 절반이 있습니다. 이 반원을 갖다가 지름을 회전축으로 해서 1회전을 딱 시켜보면 요거 여러분들 이렇게 반원 붙여놓고 실제로 한번 돌려보세요. 막 돌려보면 무슨 모양이 나오냐면 반대편에도 이렇게 뿌옇게 보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리면 꼭 원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입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선생님이 편의상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바로 구의 중심. 이렇게 표현하면 좀 구 같아 보이죠? 동그란 축구공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회전체가 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만약에 원뿔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회전축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누구나 아 회전축은 그럼 요거 가운데로 둘로 나누면 되니까 요게 회전축일 것 같은데 이렇게 그려줄 수 있죠. 회전축을. 자 여기서도 예를 들어 원기둥을 그려볼까요? 원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이 원기둥의 회전축을 표시해 보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요 한가운데에다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구가 그냥 덩그러니 하나 주어져 있다라고 해볼게. 이 구가 먼저 있는 거예요. 이 구의 회전축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놓고 돌렸다고 해도 이거 나올 테고 이렇게 놓고 돌렸다고 해도 어차피 9 나올 테고 맞죠? 그러니까 9는 회전축이 어떻게 돼? 무수히 많이 그려질 수 있다라는 거. 다른 것들은 하나만 딱 되지만 9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돌려 있을 수도 있겠죠. 이걸 중심으로 1회전 시켜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서 9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회전축이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라는 이러한 9만의 특징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